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오른 만큼 딱 그만큼 오른 것 같네요.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시험 구간이 있죠. 시험 구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시험 구간이 있는데 평소에 공부를 안 하다가 저 같은 경우 공부를 안 하다가 시험 치는 바로 전날 벼락치기 공부라고 하죠. 네, 그거 공부해서 시험을 보고는 했는데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벼락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하락했던 부분을 다시 회복했지만 특별한 호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승폭이 종목들에 비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오늘 그 코스피 200 선물 상승률은 1.5%예요. 1.5%인데 지수 상승은 0.6%.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네.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 2위 종목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많이 빠졌잖아요, 오늘. 네. 이게 5% 빠지면 뭐 한 7조 이렇게 6조 7조 정도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네. 다른 것들 열심히 올라가지고 뭐 조금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이게 빠져버리면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네. 아직 그 코스피 200에 편입이 안 됐어요.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려면 3월 10일 날 편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피 지수에는 영향을 주는데 코스피 선물에 영향을 안 준다. 네. 괴리가 너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오늘 1.5%가 올랐으면 정고점을 넘었겠죠. 네. 넘고 1.5%면은 거의 뭐 40포인트 이상 올랐어야 되는 건데, 네. 지수 상승폭이, 실망스럽게도 그렇게 됐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틀 연속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들어와서 오늘 6천 계약 정도 샀으니까 어제하고 합해서 한 1조 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틀 연속 들어온 때는 뭐 지난달에도 있긴 했는데 그거는 뭐 이틀 연속이라고 보긴 어렵고 한 12월 달에 이틀 연속이 있었어요. 네, 그 이후에 2달 만에 이틀 연속 들어왔다. 그리고 오늘은 또 개시하자마자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주식을 매수를 했잖아요. 네. 그저께인가 질문에 제가 인덱스를 매수한다고 했더니 그거를 보는 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뭐 따로 보는 건 아니고요. 인덱스 매수라고 하는 거는 흔히들 얘기하죠. 패시브 펀드라고 하는 건데 지수를 추종하는 거죠. 네, 지수를 추종하니까 전 업종을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 업종을. 네, 특별히 너무 나쁜 업종이 있어가지고 그 업종은 뺄 수는 있는데 거의 그 인덱스 매수를 할 때는 전 업종에 걸쳐서 매수가 나오든지 아니면 전 업종에 걸쳐서 매도가 나오든지 그렇게 거래가 되거든요. 오늘 기간이 한 3개의 업종 중에서 그 제약 쪽만 매도가 좀 있었고 나머지는 뭐 매도가 거의 없어가지고 거의 전 업종을 매수를 했어요. 네. 근데 뭐 지금 뭐 인덱스를 매수할 일은 없는 거죠. 예. 뭐 에너지 솔루션도 들어왔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데 뭐 선물이 이렇게 많이 매수해가지고 1.5% 올라가니까 선물 올라가는 거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전 업종에 걸쳐서 매수가 나타나는 오늘 뭐 그런 현상이었고 코스닥을 외인이 지금 너무 심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매도를 아침에 했다가 그거를 다 줄였어요. 네. 근데 지금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주로 어떤 업종을 매도를 하고 있냐면 소프트웨어, 코스닥 디지털 컨텐츠, 오락 업종 이게 뭐냐면 소프트웨어하고 이런 거는 그 AI라든지 뭐 그런 것들 클라우드 이런 쪽도 들어가고 메타에 관련된 그런 거 VFX 이런 기업들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게임 회사예요. 게임 회사. 네. 그게 지금 최근에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쪽을 차익을 실현하는 게 아닌가. 네.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는 뭐 거의 전 업종이 다 올랐는데 제일 강한 업종이 화학이었습니다. 화학. 네. 화학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오다고 신발 뭐 이런 거 올라가면은 따라가야 될 게 화학이잖아요. 화학은 다 들어가는데 그렇게 안 오르다가 오늘 올랐습니다. 네. 일단 어제 그 미국 시장 흐름에 특기할 만한 게 있거든요. 그거는 뉴스하고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본의 1월 경제 동향, 이게 이제 현재 1월달이 지수로 37.9가 나왔어요. 37.9. 이게 12월 달에 57.5였습니다. 1월 달에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거죠. 네.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뭐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거는 42.5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50.3이었어요. 이전 수치가. 네. 하여튼 뭐, 지나간 지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1월 비즈니스 낙관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97.1이 나왔어요. 근데 이전이 98.9였거든요. 조금 떨어졌다. 그래서 뭐 비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관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죠. 지금 S&P 500의 실적 증가를 지금 한 30% 정도 예상하는데, 작년 1월 달에 그 S&P 500의 실적 증가는 20%를 조금 넘었어요. 23%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올해는 30%를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많이 빠졌죠. 네. 물론 그 전에 오른 게 있긴 하지만. 그리고 미국의 2월 경제 낙관 지수 이런 거는 44가 나왔는데, 이전이 44.7이었어요. 네.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물가가 높기 때문이겠죠. 네. 지표는 이게 답니다. 호재도 없고, 이게 다였는데, 미국 시장이 1시 정도에 갑자기 뛰었어요. 갑자기. 뭐가 나왔냐면, 1시에 미국 가계부채 증가, 이게 1조 200억 달러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신용 증가, 그거 4분기 수치가 나왔는데, 자동차 대출이 7,340억 달러 최대치였다. 근데 이 4분기 때 미국인의 이 지출, 신용 증가와 부채 증가를 주로 이뤘던 항목이 뭐냐면, 주택하고 자동차예요, 자동차. 뉴스가 있었지만, 미국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들, 연봉으로 75,000달러에서 10만 달러 정도, 그 정도 버는 사람들의 주택, 구입하는 지수가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 네, 많이 어려졌다. 왜? 집값이 35만 달러 이상 올라와가지고, 네.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억 넘게 되는데, 비싸져가지고 구입하는 게 어렵다. 근데 그 이유는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아마 그때 나무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제목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집값이 많이 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1000달러 넘었다가 600달러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1200달러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주택 공급 건설 그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올해 안에 거의 다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주택 보급 그런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가계 부채하고 신용 증가, 이게 4분기에 개인들의 소비 이런 거를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수치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27%나 증가해가지고 8,591억 달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거죠. 예. 그게 무역 증가가 그렇게 많이 발생한 거는 소비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연준에서 뭐 보고서 같은 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부채도 증가하고 뭐 신용도 증가했지만 소비자 대출 연체율이 지금 현재 사상 최저다. 그리고 4분기 신용카드 잔액이 520억 달러가 증가했다. 네. 이게 2019년도 이후에 아주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건데, 신규 부채의 87%가 주택이라고 했어요. 근데 4분기 비우량 주택, 금융위기 때 문제가 됐던 그 부분, 비우량 주택 대출이 지금 현재 전체 대출의 2%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금융위기 이전에는 12% 정도 됐는데 2%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 갑자기 올랐어요. 네. 뭐 미국에서는 호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뉴저지가 코로나 방역한 거를 이제 규제를 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오늘은 뉴욕에서 이번 주 안에 아마 실내에 마스크 써야 되는 거, 그거 다 해제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코로나가 이제 끝나간다.
그 파우치 소장 그 사람도 이제는 정점을 지났다. 그래서 이 방역 제한을 해제를 할 건데 몇 달 정도 걸린다. 이거는 중앙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지방정부가 결정할 문제다. 개별적으로 알아서 한다. 뭐 이런 얘기라는 거죠. 예. 계속 이런 그 미국의 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방역 제한을 해제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거죠. 네. 그리고 한국은행이 그 어제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공급망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그 자동차 부품하고 반도체 이런 중간재 재고가 급증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자동차 반도체 그런 게 부족해가지고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그게 더 조달이 힘들어져가지고 생산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중간재의 재고가 급증했다. 그래서 뭐 경기가 위축된다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 갔다가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뭐 긴장 조성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도 반도체 칩법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430억 유로를 집행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지금 이 반도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그 ASML 그 극자외선 노광장비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덜란드 그 회사의 CEO가 우리나라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와 ASML이 같이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예상한 게 2020년 기준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400억 대라고 합니다. 400억 대. 근데 2030년에 이게 몇 대가 되냐면 3,500억 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숫자가 9배. 지금 8년 남았거든요. 8년 남았는데 9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 풀가동을 해가지고 겨우 지금 400억 대의 반도체를 겨우 지금 맞추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8년 만에 9배가 늘어난다면 지금 생산 능력을 얼마나 더 올려야 되나. 지금 현재 이 ASML이 DUV나 EUV 장비 만드는데 지금 EUV 장비 공장 가동률이 지금 88%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이걸 95% 이상 올릴 거고 더 늘릴 계획이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반도체 수요가 폭증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현재 생산 능력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의구심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유럽, 일본도 그렇고 엄청난 많은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업체들이 공장을 증설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2020년, 21년 동안 그 영업이익이 폭증했잖아요. 많이 증가했거든요. 근데 그 돈을 왜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증설해도 2030년까지 이렇게 많은 반도체가 만일에 전망이 된다 그러면 한 2, 3년만 하면 그 공장 투자 비용은 뽑을 수 있는데 왜 투자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그랬고, 그리고 미국의 GM이 올해 그 전기차, 그리고 캐딜락 SUV, 아마 이것도 전기 SUV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생산 목표를 6배를 상향했어요. 6배. 예. 전기 허머하고 캐딜락, 이름이 있는데, 전기 SUV, 그거 생산량을 6배를 상향하겠다. 어마어마한 거죠. 100만 대 정도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볼트도, 재생산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호재가, 어제도 그랬죠. 오늘도 호재가 기업들만의 그런 호재도 있지만 호재가 하나씩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 빠진다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오르지만 밀릴 거다라고 자꾸 미루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매수를 할 때 지난번 바닥이다라고 할 때 사실 주식은 싸게 사야 됩니다. 주식에서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싸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이 저점을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놓치고 가서 이평선에 딱 닿는데 그때 딱 산다는 말이죠. 그럼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또 잘못 샀다. 네. 어제 제가 그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빠지면서 인버스를 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샀더라고 보니까 개인들이 1,700만 주를 샀더라고요. 네. 사면 안 됩니다, 지금은. 물론 이평선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조정은 받을 수 있는데,
손해를 크게 보진 않겠지만 수익을 못 냅니다. 그리고 지금 인버스를 사가지고는. 네.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고, 하여튼 뭐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가 끝난다.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 가지 수요가 폭증할 수 있죠. 지금 여행에 대한 수요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항공 이쪽 거 뭐 이런 게 좀 좋을 거다. 여행, 호텔, 숙박 뭐 이런 것들 예약하는 거 그런 것들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격리자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동력 부족이 너무 심하다고 했는데 그게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공급망 부족의 이 해소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미국에서 그 사업주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서 일을 못한 사람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6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2배 정도 증가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일하러 나올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네. 말씀하신 20일 이평선의 지수가 거의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평선에 근접하면 추가 상승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반등할 때 제가 20일 이평선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제가 2800, 뭐 20, 30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얘기할 때 2850에 있던 게 지금 이제 계속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지수가 급락했기 때문에 21선이 자꾸 내려오거든요. 오늘 보니까 2800 거의 근접해 있어요. 네. 오늘 지금 지수가 2768인가요? 네. 이제 한 30포인트 정도 남았죠. 그게 올라가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 순간적으로 밀리겠죠. 예. 이유 없이 밀린다. 근데 이평선에 부딪혔다고 해서 무조건 밀리는 건 아닌데 특별하게 호재 없이 이렇게 반등을 할 때는 무조건 밀리게 돼 있어요. 근데 호재가 있으면 뚫고 올라갑니다. 예. 호재가 있으면. 근데 지금 호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근본적인 하락을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연준의 긴축 가속화라고 지금 해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 외에도 우크라이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표면적으로 그런 게 있고 그 외에 뒤에 숨은 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게 해소됐다라는 어떤 신호가 명확하게 나오면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끝난다라는 다른 호재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좀 경합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800에서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선은 지금 그 위에 이평선이 어디 있냐면 2900에 있어요. 네. 이 2900선은 좀 상당히 어렵다. 이걸 뚫고 올라가려면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물가가 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악재로 주가를 크게 끌어내린 악재들이 해소됐다라는 신호가 나와야만이 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 전문 투자자, 뭐 이게 그 자산운용사라든지 뭐 투자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상반기에 1분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평선에 무조건 프로그램 매도를 걸어둘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면 밀리게 돼 있어요. 네. 너무 심할 경우에는 올라가기도 전에 꺾이거든요. 네. 근데 기술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경험적으로 그런 횟수를 보면 이게 이평선에 닿고 밀리면 별로 안 좋고요. 닿기 전에 밀리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러면 뚫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횟수가 뭐 한 70% 정도? 그 정도는 닿기 전에 밀리는 게 닿고 나서 밀리는 것보다는 상향 돌파를 한 횟수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뭐 이평선을 지금 현재 2800선에 있는 20일 이평선을 겁낼 필요는 없다. 오늘 근데 종목을 쭉 보니까 5일선도 오늘도 못 넘은 주식들이 많아요. 5일선을. 네. 자동차 5일선을 못 넘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일부 몇 개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5일선도 못 넘고 있다. 지금 5일선 넘고 21선 넘고 60일선까지 올라가고 있는 게 리오프닝 주식이에요. 네. 그런 것들은 지금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코로나라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주식들은 올라가는데 그게 아닌 회사들은 못 올라간다. 근데 오늘 그 ASML CEO가 얘기한 것처럼 미래에 이게 지금 9배면 8년 동안 9배가 올라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1년에 몇 프로가 올라야 되는 겁니까? 예. 근데 지금 올해 뭐 한 8%, 10%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증가를. 예.
아마 이게 지금은 생산 능력이 좀 많이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근데 2024년, 2025년 지금 지으려고 하는 공장의 가동이 진행이 될 경우에 그때 이제 아마 이게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미 장비나 소재는 그 전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장비나 소재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움직여야 할 때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슈가. 예. 그것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조금 좀 지켜보고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뭐 실적이 나왔는데 뭐 신세계도 실적이 뭐 400% 이상 올라갔고 신세계 인터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 주식도 오늘 뭐 실적이 좋아가지고 많이 올랐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실적이 마이너스 93%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급락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실적이 2000%가 나왔어요. 2000%. 네. 이 위메이드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거의 뭐 반토막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실적이 나온 거예요. 이 정도 나와야 지금 이렇게 높은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쪽의 소재들은 이런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괜찮다 뭐 증가 뭐 첨보 같은 경우 50% 나와놓으니까 해마다 50%씩 증가한다 그러면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뭐 그 정도 50% 이 성장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기업들은. 네. 상당히 높은 거예요. 뭐 그 정도 되면 괜찮은데 하여튼 그렇게 높은 이 실적 증가가 나타나야만이 이 조정도 어느 정도 제한돼 있고 그리고 반등이 쉽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적 발표 업체들 중에 오늘 좀 뒤에 나왔던 것 중에 작은 회사인데 TNL이라고 이거 피부 이거 접합 소재라든지 아니면 정형외과에 수술할 때 그 쓰는 소재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그때 상장하고 나서 이제 올랐다가 다 내려왔거든요. 네. 싸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고, 그리고 파마 리서치,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괜찮았고, 그리고 DMS라고,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패널 제조업체가 있는데, 뭐, 세정하는 거,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실적이 비슷해요. 0.5%인가? 줄었거든요. 네. 주가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어요. 네. 사실 이런, 한 350억 정도 버는데 시총이 1600억이에요. 이런 거 왜 안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투자자들이. 예. 하여튼 뭐 이런 회사가 있었고, 그리고 화학은 금호 석유 같은 경우는 뭐 경영권 분쟁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늘 많이 올랐는데 화학이 다 많이 올랐어요. 하나솔루션, 그리고 롯데케미칼, 코롱인더, 롯데정밀화학, 뭐 효성 첨단 소재, 효성화학이 오늘 또 많이 올랐죠. 네. 화학이 올랐는데 화학이 뭐 이게 물가가 오르고 그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제품에다가 가격을 전가한다 그러면 화학이 따라가야 된다. 네. 그리고 건설 쪽에서 지금 이평선을 완전히 뚫고 올라오는 회사가 현대건설하고 삼성엔지니어링 정도. 네. 그 정도 보인다. 네.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실적 따라서 이평선을 돌파할 수 있는 호재가 있다면 겁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지수 상승폭이 크지 않고 그리고 봉의 모양이나 거래량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고 이평선은 눈앞에 있고 네, 매수를 계속 주저하고 미루게 되는 타이밍이죠. 네, 근데 주식은 싸게 사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녀석들 잠도 안 자고 계속 움직이네. 노는 달러 없이 24시간 열일 중. 스텝스.